안녕하세요. 인생 한 모금 지혜 한 스푼입니다. 살랑이는 바람 한 줄기에도 행복을 느끼고 한 그루 나무에도 깊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계절. 오늘은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곳은 따뜻한 차 한 모금처럼 위로가 되고 달콤한 지혜 한 스푼처럼 삶의 향기를 더해주는 공간입니다. 잠시 모든 걱정과 시름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인생의 깊이를 음미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1. 현대인의 마음앓이, 평화를 갈망하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분주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공허한 기분을 느껴본 적 말이죠.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은 이제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 되었고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걱정과 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모두가 바쁘게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모른 채 지쳐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를 맞추려 애쓰다 보니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SNS에서 빛나는 남들의 모습은 우리를 더 초조하게 만들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불안감을 안겨주죠. 어쩌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누구나 평화를 갈망하는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처럼 삶의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죠. 단순히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 존재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내면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니어들의 지혜로운 통찰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기기를 바라며 지쳐있는 마음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편안하게 앉아서 인생 한 모금 지혜 한 스푼이 전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2. 내면의 평화, 그 진정한 의미. 내면의 평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시 아무 문제도 없는 고요한 상태, 혹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무미건조한 상태를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삶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과 기쁨, 분노와 불안 등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느낄 줄 아는 상태를 말하죠. 내면의 평화는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대처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마치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바다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듯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그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의 감정들이 아무리 요동쳐도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니어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항상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막상 그걸 얻어도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더라. 평화는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였어. 이 말씀은 내면의 평화가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젊든 늙었든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내면의 평화를 가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연습을 통해 가능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삶의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고요히 앉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거나 자연 속에서 위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그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평화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3. 불안과 걱정의 뿌리를 찾아서. 혹시 이유 모를 불안감이나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에 시달려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걸까?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흔드는 불안과 걱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걱정은 크게 두 가지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건강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이 대표적이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넘쳐나는 자극과 부정적인 뉴스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며 걱정을 유발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을 보며 쉽게 불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뿌리는 바로 내면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심하게 고통받습니다. 이는 내면의 해석 방식과 마인드셋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 특히 트라우마나 상처받았던 기억들은 현재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필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주의 성향이나 지나친 자기 비판,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의식 등도 내면의 불안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패턴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을 갉아먹으며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어떤 시니어분은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알겠더라. 내 마음의 평화를 깨는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과 태도였다는 것을 말이야.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과거의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 갇혀 사는 것, 그것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더라고. 이 말씀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외부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방식, 그리고 내면의 생각 패턴은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걱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냉정하게 바라보고 불필요한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면의 평화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불안의 뿌리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4. 호흡. 가장 강력한 마음 치유제. 우리가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숨쉬기, 즉 호흡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흡은 마음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나면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때는 호흡이 깊고 고르게 변합니다. 이는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마음의 상태를 평온하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바로 명상과
호흡법이 그 핵심이죠. 명상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명상의 시작은 그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복잡한 자세나 특정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4, 7, 8 호흡법. 지금 저와 함께 간단한 호흡 명상을 시도해 볼까요? 숨 내쉬기. 먼저 입을 통해 폐에 있는 공기를 후 소리를 내며 완전히 내쉽니다. 약 1초. 들이쉬기. 다음으로 코를 통해 조용히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4초를 셉니다. 1, 2, 3, 4. 숨 참기. 숨을 들이쉰 상태에서 숨을 멈추고 속으로 7초를 셉니다. 1, 2, 3, 4, 5, 6, 7. 내쉬기. 마지막으로 입을 통해 후 소리를 내며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속으로 8초를 셉니다. 1, 2, 3, 4, 5, 6, 7, 8. 이 과정을 3, 4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시니어분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갱년기 때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힘들었어. 누가 호흡법을 알려줘서 자기 전에 해봤지. 처음에는 잘 안 되더니 꾸준히 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고 잠이 스르르 오는 거야. 그 이후로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깊게 숨을 쉬는 버릇이 생겼어. 이처럼 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5분,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이렇게 단 10분만이라도 의식적인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려 한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호흡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게 하는 강력한 닻입니다. 이 닻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또 다른 지혜를 함께 나눠볼게요. 5. 감사의 기록, 행복을 부르는 마법. 혹시 오늘 하루 무엇에 대해 감사하다고 느끼셨나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는 매일매일 감사할 만한 작은 기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성공이나 대단한 행복만을 감사하다고 여기지만 진정한 감사는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일기는 단순히 감사를 기록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것들을 더 잘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에 갇히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것이죠. 실천 방법, 감사일기 작성법. 시간 정하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짧게 5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둡니다. 3가지 감사할 일 찾기.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찾아 노트에 적어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이 좋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해줬다. 오늘도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감정 표현하기. 단순히 사실을 적는 것을 넘어 왜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맑은 하늘 덕분에 산책이 즐거워서 감사했다. 처럼 말이죠. 꾸준함이 핵심.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담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시니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불평불만이 많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난 저 사람처럼 잘 못할까? 그러다 나이 들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삶이 변하더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니까 짜증 나던 일들도 다르게 보이고 평온해지더라.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정말 많았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지.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긍정으로 돌리고 마음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일기를 쓰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이 싹트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서서히 밀려나며 행복의 기운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펜을 드는 순간 당신의 삶이 감사로 물드는 마법을 만나보세요. 6. 자연 속에서 찾는 마음의 안식처. 혹시 답답하고 복잡할 때 산이나 바다, 혹은 집 근처 공원이라도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위안을 느껴보신 적은요?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큰 치유자이자 가장 넓은 품이 되어줍니다. 과학적으로도 자연과의 교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죠. 현대인들은 빌딩 숲속에서 인공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자연의 소리 대신 자동차 소음과 사람들 말소리가 가득하고 푸른 식물 대신 콘크리트 벽이 눈을 메우죠. 이런 환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피로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평온을 선물합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 새들의 지저귀m, 따스한 햇살, 상쾌한 바람은 오감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실천 방법, 자연과 교감하기. 1. 가까운 곳부터 시작. 멀리 갈 필요 없이 집 근처 작은 공원이나 강변 산책로를 찾아보세요. 2. 오감으로 느끼기.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코로 흙냄새를 맡고 눈으로 나무와 꽃의 색깔을 보고 귀로 새소리나 바람소리를 듣고 손으로 나뭇잎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모든 감각을 여러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명상과 함께 벤치에 앉아 고요히 자연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자연이 주는 평온한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4. 폰은 잠시 내려놓기. 자연 속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오롯이 자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시니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일이 너무 바빠서 자연을 즐길 새도 없었어. 은퇴하고 나서야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더라.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그때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에서 새삼 위로를 받곤 해. 숲에만 들어가면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마치 엄마 품처럼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껴. 이처럼 자연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대한 치유의 힘을 선사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연의 품에 안겨보세요. 자연이 주는 평온함과 위로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지친 일상의 무게를 덜어내고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7. 관계 속에서 찾는 평화, 이해와 용서의 지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을 안겨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꼽으실 겁니다. 가족, 친구, 동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성장하지만 동시에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지혜로운 이해와 용서를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충돌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 배경에 어떤 사연이 있을지,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불필요한 분노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 또한 마음의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넘어 사실은 나 자신을 억압하고 있던 분노와
원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평화를 앗아갈 뿐입니다. 용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실천 방법, 관계 평화를 위한 지혜. 1. 경청의 미덕,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2. 관점 바꾸기, 갈등이 생겼을 때 나라면 어땠을까? 혹은 상대방의 입장은 어떠할까? 하며 관점을 바꿔 생각해 봅니다. 3. 먼저 손 내밀기,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미루기보다 먼저 사과하거나 화해에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4. 용서 연습, 용서가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용서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용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떤 시니어분은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남에게 지기 싫어서 항상 나를 세우고 살았어. 그러니 마음이 늘 시끄러웠지. 그런데 나이가 드니 알겠더라.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야. 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 관계도 편안해지더라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홀가분하고 평화롭다는 걸 깨달았어.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와 용서라는 지혜로운 열쇠를 통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내면의 평온함을 경험해 보세요. 관계의 평화는 곧 나의 평화임을 잊지 마세요. 8. 작은 실천, 큰 변화, 일상 속 내면 평화 루틴.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거창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평화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구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면의 평화를 위한 루틴을 만드는 것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보다는 부담 없이 매일 할 수 있는 소박한 행동들이 좋습니다. 실천 방법, 나만의 평화 루틴 만들기. 2. 고요한 아침맞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복잡한 생각에 휩싸이기보다 잠시라도 고요하게 앉아 오늘 하루 감사할 일 한두 가지를 떠올리거나 심호흡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예. 5분 명상, 감사 생각하기. 2. 잠깐 멈춤의 미학. 하루 중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온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길게 숨을 3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냅니다. 예. 화장실, 사무실 밖, 잠시 걷기. 3. 자신만의 평화 공간 만들기. 집안에 자신만을 위한 작은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식물을 두거나 편안한 의자, 읽고 싶은 책을 놓아두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4. 몸을 움직이기.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요가 등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긴장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살을 받으며 몸을 움직이면 더욱 좋습니다. 5. 긍정적인 생각 되뇌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들을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어떤 시니어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크게 기지개를 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응원하는 말을 속으로 해줘. 아주 사소한 습관인데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내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주더라고. 매일매일 내 마음을 조금씩 돌보는 것이 평화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
내면의 평화는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들을 당신의 일상 속에 추가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의 삶을 거대한 평화로 채워줄 것입니다. 9. 시니어의 지혜로운 마음 관리, 번뇌를 넘어서는 통찰. 내면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와 나이를 초월한 주제이지만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랜 세월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는 젊은 세대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귀한 자산이죠. 시니어 분들은 젊은 시절 겪었던 번뇌와 혼란을 직접 경험하고 극복해온 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욕망과 집착,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마음 등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게 되죠. 이때 시니어 분들이 얻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수용의 태도입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나 아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어떤 시니어 분은 이런 깨달음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젊었을 땐 세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초조하고 화가 났지. 그런데 이제 와 보니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더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군. 그게 바로 평화더라. 이처럼 시니어들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집착을 놓는 법과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배웁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과 주변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태도가 바로 마음의 번뇌를 잠재우고 깊은 평온을 선사하는 비결이 됩니다. 시니어의 지혜로운 마음 관리법. 1. 과거에 대한 통찰. 지난 삶의 후회나 미련에 갇히기보다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 성찰하며 미래로 나아갑니다. 2. 현재의 집중.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과 감사에 집중합니다. 3.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4. 유머 감각 유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웃음은 가장 좋은 치유제입니다. 5. 새로운 배움과 호기심.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마음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시니어들의 삶의 지혜는 그 어떤 젊은 세대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가집니다. 그분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체득한 마음관리법은 번뇌를 넘어서 진정한 평화를 얻는데 강력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지혜를 통해 삶의 평온을 찾아가기를 응원합니다. 10. 평화를 지키는 마음가짐. 오늘부터 시작하는 변화. 오늘 마음을 치유하는 지혜, 내면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마음속에 작은 평화가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정원과 같습니다. 이 정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키워나가야 하죠. 우리가 살펴본 호흡 명상, 감사일기, 자연과의 교감, 관계 속 이해와 용서, 그리고 일상 속 작은 루틴들은 모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입니다. 거창하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방송을 마치는 순간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통해 평온함을 느끼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평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파도를 넘어오셨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이미 마음의 지혜와 강인함을 충분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지혜를 스스로에게 베풀 차례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존재하는 당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사랑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주인님.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그림자가 찾아와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지혜의 등불을 밝혀 나아간다면 분명히 평온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단 한 모금의 인생에서 얻는 깊은 통찰, 단 한 스푼의 지혜에서 피어나는 마음의 평화를 오늘도 인생 한 모금 지혜 한 스푼과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